자, 이번엔 총선 빅매치죠.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인천 계양을 소식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머, 뭘 따셔. 어머, 아이고, 아이고. 웬일이야. 쌍둥이요, 쌍둥이. 잘 모셨어요. 쌍둥이래요. 맛있겠어요. 하나씩 먹으면 되죠? 네, 맛있어요. 네, 전문가님 대화도 남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만 놓고 돼요. 네, 영상 쭉 보셨는데 앞서 보셨던 원희룡 후보 곁에는 이천수 후원회장이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모습 볼 수 있었고 임재 변호사님 방금 전 보신 화면은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 이렇게 같이 음식 같이 먹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두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이 두 후보 정말 후보 난립하던 이 와중에 지금 빅매치가 성사가 됐잖아요. 네. 명룡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이 총선 전략 한마디로 말하면 스킨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킨십. 좀 가깝게 국민들과 다가가려는, 주민들과 함께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이재명 대표도요. 시민들과 반갑게 악수를 하는 한편 서스럼 없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한 입만 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음식을 내가 드셨어요. 예. 그렇죠. 이 개항을 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워낙 이 지역구가 민주당이 오랜 강세를 해왔던 지역구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도 환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한편이요. 원희룡 대표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지금 보면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다니고 있잖아요. 네. 마치 같은 머플러를 하고 쌍둥이처럼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천수 후원회장이 굉장히 인지도도 많고 또 팬도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손님들, 많은 시민들이 몰고 다니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개항을이 뭐가 좋아진 것이 있느냐 이런 또 비판도 주민들, 시민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스킨십을 늘려가면서 이번 총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판세입니다. 네. 한 입만 쌍둥이 유세 처음 봤다는 사람들도 꽤 계시는데 장가 기자 일단 여론조사 한번 아까 좀 보긴 했지만 좀 자세히 좀 들어보면 좀 추세를 보면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여기 인천 계양을이요. 그렇습니다. 우선 갤럽이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내일이 선거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물었더니 45% 이재명 대표 뽑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41%가 원희룡 후보 뽑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격차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안에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조선일보가 돌린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43% 그리고 원희룡 35%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유세 중에 한 발언이 논란이 됐죠.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희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민 보고 혹시 일찍 아니야? 라고 말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진다는 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정말 해로운 정치고요. 일찍 이찍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1번 찍었다, 2번 찍었다 이 얘기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찍 아니야라고 해서 좀 나중에 사과를 곧장 했는데 박지원 본장님 이런 뭐랄까요 설화 입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앞으로 여론에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럼 지난 대선 때부터 네. 극단적인 혐오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이미 자리 잡았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뭐 말씀하신 저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1번 찍었느냐, 2번 찍었느냐로 네. 갈라져 있고 지금 양당이 거기에 기반해서 서로를 혐오하고 있는데 뭐 전혀 뭐 이걸 가지고 말할 계제가 서로 못 된다는 게 되는 게 야당 대표를 보고 패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런 말을 쓰면서 무슨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저런 표현 쓰는 것은 뭐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사적인 비슷한 이제 공간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미디어 자체가 어디든지 이제 카메라가 들어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사적 공간에서도 정치인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거 비판하려면요 매일 입에서 쏟아내는 야당에 대한 조롱과 비판 이런 것부터 없애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의 메시지는 그거 유튜버 수준이에요. 그거 유튜브 수준이에요. 지금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당 대표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유튜버에 나오신 분들처럼 매일 야당 조롱하고 야당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데 이 국정은 어디 갔습니까? 경제 얘기는 어디 갔습니까? 민생은 어디 갔습니까? 물가는 어디 갔습니까? 저는 이거 한심한 수준이라고 봐요, 지금. 네. 뭐 사실 최근 여당에서도 설화가 좀 있었습니다. 성일종 의원 발언이랄지 있었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발언이 좀 공세하는데 좀 무기가 되니 뭐 자극적으로 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좀 경계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아마 이제 성일종 의원은 이제 그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 예를 들면서 이제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 예를 든데 저는 이제 그는 부적절하다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가벼운 입.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옛날에도 재판 몇 번 받았죠. 형 강제부식인데 없다가 재판 받았죠. 그다음에 지금 김문기 씨 몰랐다. 또는 이제 백현동 4단계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우택 의원 단수 공천했다고 해간 2번이나 사과했잖아요. 아니 당대표가 정우택 검색만 해도 경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사진도 없거나 본인이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데 어떻게 당대표가 명백한 팩트 오류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이찍이라는 표현은요. 국민을 바로 이제 지금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정중하게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 갈라치는 이런 데 혐오 발언은 정말 공당의 대표에서는 안 될 일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입 은행을 좀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본자님 쭉 듣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총선 한 달 남았는데 명룡대전 변수 앞으로 한 달 동안 변수 뭐가 있을까요? 짧게. 변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도 이제 여론조사를 쭉 보잖아요. 예. 보는데 제가 우리 2% 끝나고 네. 보통 이제 언론사들에서 인용해야 될 만한 여론조사 회사를 제가 3개 정도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게 뭐냐면은 꾸준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회사들의 흐름 속에서는 한 번도 뒤집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론이 튄 적도 없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훌륭한 후보입니다만은 선거의 구도와 그다음에 유권자의 밭이라는 것이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손석희 변호사님 짧게 변수 앞으로 총선 앞두고 한 달 명룡대전의 변수 뭐가 지금 있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교만이 변수죠. 무조건 이게 선거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예. 변수가 없이 무조건 이긴다. 이런 게 교만이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